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열공중국어의 이정아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제가 긴 문장으로 말하기 장문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오늘 어떤 장문을 할 거냐면 반지를 잃어버려서 그 반지를 찾기 위해서 유실물 공지를 붙일 계획을 한다는 그런 짧은 장문을 같이 해볼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나 어제 어떤 물건 잃어버렸어. 나 지난주에 이 물건 잃어버렸잖아. 자, 어떤 물건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지 오늘 긴 문장으로 말하기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는 어제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이 반지는 내 생일날 친구한테 받은 거예요. 자, 나는 어제 반지를 잃어버렸다. 중국어로 이 한국어 문장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받자구문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받자구 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선은 어순입니다. 어순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자구 나왔을 때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가장 쉽게는 받자구는 그냥 을를, 우리말의 목적격 조사인 을를처럼 번역을 한다고 우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받자구는 써야 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아무 때나 쓰면 안 되죠. 내가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어. 이럴 때 쓸 수 있어요. 자, 나는 어제 我昨天 반지가 뭐죠? 戒指 자, 반지를 把戒指 자, 그럼 잃어버리다 동사가 뭐예요? 丢 丢라 戒指丢라 평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받자구를 쓸 때는 丢라는 동사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동작 뒤에 보어까지, 이 보어, 기타 성분을 붙여야 돼요. 이게 받자구의 굉장히 조금 까다롭고 특별한 어떤 부분인데요. 弄丢 라 하면 잃어버렸다예요. 이 농이라는 동사는 어떤 하다라는 동사인데요. 특별한 어떤 동사나 형용사를 뒤에 붙여서 문장을 만드는데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잃어버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我昨天把戒指弄丢了. 여러분 물건 잃어버린 거 있잖아요. 넣으면 돼요. 我昨天把手机弄丢了. 我上个星期把钱包弄丢了. 이렇게요. 자, 물건을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자, 이 반지에 대한 또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어떤 물건 잃어버렸을 때 이거 언제 받은 건데 누가 나한테 선물해 준 건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자, 이 반지는 친구가 내 생일 때 선물한 거예요. 혹은 친구로부터 선물 받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장문을 시키면 이렇게 많이 써요. 从朋友收到的 이렇게 많이 써요. 친구로부터 받은 거. 이거 친구한테 받은 거야. 이렇게 많이 쓰죠, 우리. 이거 친구한테 받은 거야. 중국어는요, 삐 이런 문장이 없어요.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받았다라는 동사 收到了一个礼物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받았다. 그런데 친구로부터 받은 거다.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고요. 친구가 선물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선물하다 동사는 送을 쓰면 되겠죠. 자, 이 반지는 这个戒指是 내가 생일 때 我过生日时 过生日 생일을 보내다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동사로 말하기도 하죠. 我过生日时 시는 的时候의 줄임말이죠. 친구가 선물한 거예요. 朋友送的 시더 강조 구문으로 말한 거예요. 这个戒指是我过生日时朋友送的 어떤 물건은 누가 선물한 거예요. 보통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래전부터 사고 싶었던 반지라서 많이 아꼈어요. 많이 아꼈던 건데 어떡해. 우리 이러잖아요. 내가 오래전부터 사고 싶었던 거라서 지금 원인, 이유를 얘기했죠. 중국어는 종종 우리말과 이제 문장 자체를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국 사람들은 이제 먼저 이렇게 많이 얘기할 거예요. 난 이걸 되게 아꼈어요. 이렇게 먼저 얘기해요. 자, 아끼다라는 말 알아야 되죠. 아끼다는 爱惜 이렇게 말해요. 爱惜 爱惜는 물건을 굉장히 소중히 하고 되게 좋아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爱惜를 나는 잘 몰라. 그러면 제일 쉽게 뭐 쓰면 돼요? 喜欢我喜欢很喜欢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我很爱惜这个戒指我很爱惜这个戒指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그걸 사고 싶었어요. 저 오래전부터 뭐뭐 했다. 그러니까 부터가 나오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막 정을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문장을 그냥 외워두세요. 오래전에 이미 很久以前很久以前매우 오래전 이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很久以前很久以前이미 벌써라는 이 느낌의 부사를 붙여주면 아주 좋아요. 어떤 부사냐면 就죠很久以前就想买它了很久以前就想买它了그것을 사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래 왔어요. 그래서 이제 러를 붙인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나는 진작부터 오래전부터 사고 싶었어 이럴 때很久以前이 조금 길다면 바로 그 단어 早就想买它了我早就想买它了我很爱惜这个戒指因为很久以前就想买它了很早就想买它了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어요 很久以前就想去了 오래전부터 먹고 싶었어요 很久以前就想吃了 어제 수업이 끝나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을 때 빼서 주머니에 넣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 반지가 안 보였어요. 어제 수업이 끝나고, 자, 어제 수업이 끝나고 이런 간단한 자주 나오는 문장은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나와야 됩니다. 我昨天 수업 끝나고 下课后我昨天下课后下课以后도 괜찮아요. 下了课以后도 괜찮고요. 동사랑 목적어 사이에 러를 쓰면 이 러도 뭐뭐한 후에라는 뜻이 있죠. 下了课以后下课后둘 다 돼요. 자, 화장실에서 在洗手间손을 씻을 때 洗手时 손을 씻을 때 자, 반지를 빼가지고 주머니 안에 넣었어요. 자, 반지를 빼서 그 순서대로 반지를 뺀 다음에 주머니 안에 넣었다. 중국어는 그냥 그대로 동작을 쓰시면 되는데요. 자, 바짝으로 써야 됩니다. 把戒指 자, 빼다라는 동사가 뭐지? 되게 쉽게 말해요. 잡아서 뺐다. 어떤 물체에서 이탈시킨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보어가 뭐냐면 下来입니다. 拿下来把戒指拿下来把戒指拿下来 이게 반지를 빼다예요. 빼서 자, 어디에 넣다? 放进 放은 놓다고요. 그 안에다 넣는다라고 할 때는요. 放进去죠. 들어가다 혹은 去를 생략을 하고 뒤에 장소를 쓴 거예요. 放进口袋把戒指拿下来放进口袋 야, 너는 이 반지를 주머니에 넣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你把戒指放进口袋里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반지가 안 보여요. 但是 집에 온 후에 回家后 집에 와서 보니 이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본이라니까 칸이 들어가야 될 것 같죠? 물론 칸으로 쓸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 동사를 써볼게요. 发现 回家后发现 발견했다 이렇게도 말해요.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디에 도착해서 뭘 알게 됐어. 보게 됐어. 그러니까 예전에 몰랐던 걸 알게 되거나 보게 됐다라고 할 때요. 이 发现이라는 동사 써요. 回家后发现 반지가 안 보여요. 수업 시간에 그 장문 많이 제가 내는 장문 중에 하나인데 戒指不见了戒指不见了不见了 관용어로요. 물건이나 사람이 안 보인다. 사라졌다 라고 할 때 써요. 회사에 도착해서 보니까 깜빡 잊고 안 가져왔어요. 到公司发现 깜빡 잊고 안 가져오다 忘带了학교에 도착해서 보니까 나나가 아직 학교에 오지 않았어요. 나랑 같이 같은 시간에 오기로 했는데 나나가 아직 안 온 거예요. 到学校发现娜娜还没来学校
到学校发现娜娜还没来学校. 到장소, 그 다음에发现을 쓴 다음에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건을 뒤에다 쓰시면 이 반지는 18K고 위에는 하트 장식이 있다. 이 반지는 18K고 위에 하트 장식이 있어. 자, 반지에 대한 물건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떤 물건의 그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这个戒指是 18K 금.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18K 찐다. 18K 찐다. 위에는 하트 장식이 있다. 이 장식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装饰. 装饰 이렇게 말해요. 上面有一个 하트. 외워두세요. 하트는 心形, 마음심의 모양 이렇게 말해요. 心形装饰. 这个戒指是 18K 金的. 上面有一个心形装饰. 내일 학교 화장실에 가서 찾아본 다음에 찾을 수 없다면 나는 유실물 공지를 붙일 생각이에요. 자, 나는 내일 학교 화장실에 가서 좀 찾아보고 我明天去学校的洗手间 좀 찾아봐요. 找一找. 找一找. 이럴 때 중첩 쓰면 딱 좋죠. 한번 좀 찾아본 다음에 찾을 수 없다면, 자, 찾을 수 없다면, 없다면, 물건이 없다면 이거 뭐라 그래요? 찾다가 동사가 找죠? 찾았다는 뭐예요? 找到了. 找到了. 찾을 수 없어. 못 찾겠어. 못 찾겠어. 찾을 수 없어. 뭐라고 하죠? 找不到. 找不到. 이렇게 말해. 찾을 수 없어. 찾을 수 없으면 没找到가 아니야. 메이를 쓰면은요. 찾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못 찾았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의미가 약간 달라요. 明天去学校的洗手间找一找找不到的话找不到的话的话를 써도 가정문이 되죠. 이的话는 일상에서 일상 회화에서 많이 쓰는 가정문이에요. 나는 유실물 공지를 붙일 생각이에요. 저 뭐뭐 할 생각이야 라고 한다고 무조건 샹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어떤 조동사를 쓰면 좋을까요? 샹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 이것도 괜찮고 할 거야. 약간의 의지. 야오도 괜찮고요. 그럴 내가 작정이다. 계획이다. 打算 이런 단어들을 붙이면 돼요. 저는 打算을 써볼게요. 유실물 공지를 붙일 생각입니다. 계획입니다. 자, 붙이다가 뭐죠? 티에를 붙이다 이렇게 말해요. 유실물 공지라는 단어를 알아야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사전 찾아보시면 나오는 단어예요. 寻物启事 寻物启事 이렇게 말해요. 寻物启事 寻物라는 것이 쉰이 저의 문어체 버전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启示라는 건요. 공고나 공지 같은 것을 말해요. 打算贴个寻物启事就是贴一个 해서 거를 붙여주면 더 좋아요. 打算贴一个寻物启事 오늘 긴 문장 말하기 시간에는 잃어버린 반지에 대한 작문을 같이 해봤어요. 제가 작문이 끝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이 문장을 여러 번 읽고 그리고 안 보고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한글 번역본만 보고 말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는 항상 여러분의 상황으로 바꾸어서 단어라든지 이런 걸 살짝 바꾸어서 내가 정말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친구한테 하는 말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상황을 만들어서 배우면 그런 문장들은 좀 더 오래 기억에 남아요. 학생들이 외국어 공부할 때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것이 열심히 외웠는데 그 다음날 되면 다 잊어버려.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속상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모든 외국어 공부는 다 똑같아요. 외우고 잊어버리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이 과정을 계속 무수히 반복을 해요. 외웠던 것들 오랫동안 외웠기 때문에 그것들은 공고하게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서 그 남은 걸 가지고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면 잊어버리는 건 여러분뿐 아니라 선생님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계속 또 외우는 수밖에. 오늘 긴 문장으로 말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문장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